로맨스인데 코미디가 섞여 있는데 또 그냥 코미디만 안 돼요. 로맨스 사절파입니다. 긴장감, 스릴러, 사건, 형사, 수사. 스펙타클한, 긴장감 넘치는, 스릴 넘치는 액션을 하는 재미난 상상을. 아니 블랙이면 블랙이고 코미디면 코미디지. 도대체 블랙 코미디는 무슨 끔찍한 혼동이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맨스 장르를 맡게 된 김연서입니다. 로맨스인데 코미디가 섞여 있는데 또 그냥 코미디만 안 돼요. 너무 가벼우면 안 되고 인생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는 것들을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멜로가 재질이나 괜찮아 사랑이야처럼 삶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되돌아보게 하는 것들 좋아하고요. 비포 선라이즈처럼 대화가 계속 오고 가는 영화도 엄청 좋아해요. 로맨스 코미디를 좋아하거나 클래식한 로맨스를 좋아하거나 혹은 인생에 대한 교훈이 담긴 무언가를 보고 싶다면 지금 이 두 가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대만 드라마인 상견니입니다. 엄청 덕후가 될 수밖에 없는 드라마예요. 일단 줄거리가 황유시안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남자친구를 잃게 돼요. 갑자기 시간여행을 하게 돼서 자기랑 똑같은 생김새를 가진 여자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삶 속에 살게 됩니다. 죽었던 남자친구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재밌는 게요. 그 현재에 있는 그 남자와 여자의 성격과 과거에 있는 그 남자와 여자의 성격이 같이 생겼지만은 되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나 이제 또 드라마를 보면 삼각관계가 나오잖아요. 이 내성적인 황리시안처럼 생긴 사람을 좋아해주는 모진재라는 완전 다정한 남자애가 있어요. 그런 삼각관계 속에서 과거의 삼각관계와 현재 이 둘 애인이었던 관계의 모든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는 내용인데요. 시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그냥 로맨스가 지루하셨던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네이버에 절대 검색해보지 마세요. 이거는 시간 여행 그리고 이 사건을 추리소설처럼 해결해가는 과정이 엄청 재밌기 때문에 검색하면 바로 스포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생은 처음이라 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인데요. 이제 남자 주인공은 엄청 딱딱하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고양이, 집. 근데 딱 이 정소민 배우님이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필 이 월세가 30만 원인 거예요. 당연히 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에 쉐어하우스처럼 살게 되는데 그래서 세입자가 해야 할 일이 딱 두 가지인데 분리수거함이랑 그 다음에 고양이 밥주기예요. 그동안의 세입자보다 일을 잘하는데 이민기의 어머니, 아버님께서 나이 30만 원인데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하냐고 계속 선을 강요합니다. 자기의 세입자가 가장 자기와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정소민은 그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둘이 2년 동안 계약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막장 같기도 하지만요. 보게 되시면요. 그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뭔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들을 되게 막 이렇게 파격적으로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이렇게 만드는 신선한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주인공 이민기 역할이 계속 이 표정이에요. 왜 그게 더 감동적이냐면요. 제가 제일 약간 설렜던 게 계속 무표정이었던 그 남자 주인공이 마음을 열게 되면서 그냥 미소 한 번만 지었을 뿐인데 그 어떤 로맨스의 그 명장면보다도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영화, 드라마보다 훨씬 신선하고 재밌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서 다른 것들을 좀 나열해서 얘기해드리자면 영화 같은 경우는 8월의 크리스마스나 클래식, 그 다음에 비포 선라이즈 이런 로맨스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통해서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넷플릭스 감상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넷플릭스의 범죄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로맨스 사절파입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심장을 쫄깃하게 하는 그런 박진감 넘치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 참고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 작품은 인간 수업입니다. 줄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범죄의 길로 빠져든 고등학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남자 주인공인 지수는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한 모범생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삼촌이라고 불리는 성매매 포주로 활동을 하면서 이걸로 돈벌이를 해요. 백유리라는 여자 주인공이 개입하면서 일이 꼬여가기 시작하는데요. 두 주인공이 점점 파국의 길로 치닫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출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좀 비현실적인 꿈의 세계를 묘사하는 그런 연출법이나 좀 상상력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그런 연출이 인상 깊었어요. 위험 청소년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이 그들을 저렇게까지 궁지로 내몰리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추천작은 블랙미러입니다. 이거는 에피소드 형식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각 화가 서로 이어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주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나 혹은 정주행하기 너무 귀찮다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기술 발전의 이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SF 풍자, 디스토피아적인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블랙미러잖아요. 우리가 맨날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화면, 노트북 모니터, 텔레비전 화면 등을 뜻한다고 해요. 약간 미래가 무서워지기도 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추천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는 화이트 베어, 화이트 크리스마스, 블랙 뮤지엄, 핫샷, 샌 주니페로. 근데 개인적으로는 시즌 1의 1화 공주와 돼지는 조금 비추해요. 좀 기분 좋지 않은 후유증이 있어서 그거는 스킵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작품은 비밀의 숲입니다. 줄거리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검사 황시목이 따뜻하고 정의로운 형사 한여진을 만나면서 검찰 스폰서 살인사건과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담은 내용이에요. 마지막 회까지 범인은 안 밝혀집니다. 이 드라마 작품 주제가 설계된 진실, 모두가 동기를 가진 용의자다 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 말 그대로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 모두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보는 내내 한 명 한 명씩 의심해보면서 추리해 나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비밀의 숲은 이제 매회 엔딩이 충격적이에요. 약간 반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화 계속 정주행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내가 수사물, 형사물, 처돌이다. 그러면은 시그널과 비밀의 숲은 필수라는 거 명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넷플릭스의 액션 장르를 좋아하는 임경택입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불가능할 것만 같은 액션들을 해내는 배우들을 보며 잠시나마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스펙타클한, 긴장감 넘치는, 스릴 넘치는 액션을 하는 재미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드라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배경으로 한 경찰과 악마의 스펙타클한 이야기를 다룬 추리 드라마 루시퍼입니다. 극중 주인공 루시퍼 모닝스타와 그의 친구들은 화려한 액션으로 경찰들을 도와 범죄를 풀어나가는 이야기인데요. 한국 드라마에서는 보지 못했던 악마와의 로맨틱하지만 유쾌하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는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루시퍼는 현재 5개의 시즌이 방영되었는데요. 매 시즌마다 더해지는 그 다음은 뭘까? 어떻게 되지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작품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드라마는 DC 코믹스에서 제작한 어둠의 기사 에로우라는 미드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그린 에로우, 올리버 퀸은 퀸지 가문의 장남이자 통제불능 카사노바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의 사별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라면 한 번쯤 꿈꾸는 그러한 운동복과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8개의 시즌이 방영된 만큼이나마 탄탄한 스토리라인과 정말 한치도 눈을 뗄 수 없는 몰입감, 그리고 매 시즌 끊임없이 나오는 악당들과 다른 DC 영웅들이 멋지게 그려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알 수 있는 영화, 바로 007 시리즈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 오래된 영화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초대 007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 출연한 영화부터 보는 것보다 007 카지노 로얄부터 제임스 본드를 연기한 다니엘 크레이그가 나온 007 시리즈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가 본드걸 그리고 보용들과 세계를 구하는 장면들을 볼 때면 제 마음 또한 웅장해집니다. 그의 액션과 어우러지는 목소리, 시계, 자동차, 그리고 그의 성격은 전세계 많은 이들의 심장을 뛰게 할 뿐더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펙타클하고 손에 땀이 쥐게 하는 액션 배우들의 매력적인 연기를 좋아하시고 제 추천 작품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시청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넷플릭스에서 블랙 코미디 장르를 좋아하는 김예주라고 합니다. 아니 블랙이면 블랙이고 코미디면 코미디지 도대체 블랙 코미디는 무슨 끔찍한 혼동이냐고요? 블랙 코미디 같은 경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두운 분위기에서 뜻밖의 웃음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3가지 기준으로 이 볼 작품을 정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상의 분위기, 두 번째로는 영상의 재미, 세 번째로는 영상의 길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3가지 작품들을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러시아 인형처럼이라는 작품을 추천드리고자 해요. 1화의 시작은 화장실 거울을 쳐다보면서 시작을 해요. 문을 열고 나가니까 나디아의 36번째, 주인공의 36번째 생일 파티임을 알 수가 있어요. 기뻐한 순간도 잠시 나디아가 갑자기 택시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주인공을 처음부터 죽여버리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싶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나디아는 다시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죽고 또 죽어도 계속해서 화장실 거울 앞에서 살아나는 나디아입니다. 바로 그 시간, 생일 파티를 하던 그 시간, 그 장소 그대로요. 나디아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하기도 하고 차에 치여보기도 하고 정말 심장마비까지 걸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사실 죽음을 너무 많이 맞이하다 보니까 이걸 정상적인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낙심을 하고 포기를 하던 도중 바로 자기와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는, 즉 계속해서 죽음을 반복해서 겪고 있는 앨런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8개 30분이니까 4시간 동안 바로 정주행을 한 시즌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없는데 재미를 추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러시아 인형처럼을 보러 달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I am not okay라는 작품이에요. 시드니라는 여자아이와 스탠리라는 남자아이의 이야기를 주축으로 다룬 작품이에요. 시드니는 17살 소녀인데요. 그냥 뭐 평범한 백인 여자아이로 보일 수 있겠지만 뭐 소위 말하는 아싸이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초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전체적인 드라마의 가장 큰 변화 그리고 포인트예요. 그래서 스탠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겪게 되는 그 둘만의 이야기 플러스 시드니의 가장 단짝 친구 여자아이인 티나와의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인데요. 그것이라는 공포 영화에서 이 주인공들이 모두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들의 연기력이나 그 배우들의 뭔가 분위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바로 당장 달려가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사실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히어로물과 뭔가 하이틴이 섞여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혼합된 그러한 장르인데요. 그런 만큼 오히려 좀 약간 흐름이 없나 싶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흐름이 탄탄하고 너무 흥미롭게 봤던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 작품은 바로 빌어먹을 세상 따위라는 작품이에요. 등장인물은 첫 번째로 제임스라는 스스로를 사이코패스라고 정의하는 고등학생 남자아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또 다른 여자아이, 좀 냉소적인 편인 엘리사라는 여자아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엘리사라는 여자아이가 자신의 주변을 계속해서 알짱거리는 걸 본 제임스는 바로 생각을 하죠. 이 여자아이를 죽여야겠다. 사람을 죽인 적은 없으니 이 여자아이를 한번 죽여봐야겠다 라는 사이코패스의 마인드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오히려 엘리사를 보면 볼수록 좋아지는 걸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제임스란 인물이 사이코패스는 맞는지, 정말 감정이 없는 사람은 맞는지 이 이야기가 무려 시즌
2개 동안이나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총 3가지의 작품을 총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가 정말 생소할 수 있지만 각각 미스터리, 그리고 히어로물, 그리고 하이틴 이렇게 3가지랑 좀 혼합이 되어 있는 작품들이니까 이거 좀 노잼인데 싶으실 분들은 진짜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